술은 간에서 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썩으면서 간을 망가뜨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간의 본래 일은 에너지를 만들고 피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술이 들어오면 이 모든 일을 뒤로 미룹니다. 알코올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간세포는 스스로를 희생합니다. 술은 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두 번의 공격을 시작합니다. 간은 양보다 빈도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적당히 자주 마시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밤은 몸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간이 독을 처리하느라 혹사당하면 회복은 더 늦어집니다. 얼굴이 빨개지는 것은 간이 이미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알코올 분해 효소가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술을 자주 마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지방간입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괜찮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간은 아파도 말하지 않습니다. 피곤함이나 더부룩함을 단순한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쉽지만 그것이 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염증이 반복되면 간이 딱딱해지는 섬유화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다시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진행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젊을 때와 같은 속도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술은 간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흔적을 남깁니다. 매번 마실 때마다 남는 작은 상처들이 쌓여 큰 문제가 됩니다. 간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간암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생활 패턴을 짚어보겠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간이 크게 망가진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본인은 전혀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폭음을 한 적도 없고 매일 마신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적게 마신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간질환 혹은 간암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생긴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술의 양이 아니라 술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간은 기억을 합니다. 어제 들어온 술의 흔적을 기억하고 그 상처 위에 오늘의 술이 다시 쌓입니다. 사람은 어제 마신 술을 잊어버리지만 간은 잊지 않습니다. 간은 매번 처리한 독의 흔적을 그대로 안고 다음 날을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만 마시니까 괜찮다고 말합니다. 평일에는 술을 안 마시고 금요일, 토요일에만 몰아서 마신다는 말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간 입장에서 보면 이 습관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알코올이 들어오면 간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때 생긴 손상은 며칠 쉬어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예전에는 이틀 쉬면 괜찮았던 간이 이제는 일주일이 지나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말에 또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되면 간은 늘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이 패턴이 수년간 반복되면 간 내부는 점점 변형됩니다. 술과 함께 먹는 음식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부분 술을 마실 때 기름진 안주를 함께 먹습니다. 삼겹살, 치킨전, 부침류 같은 음식들입니다. 이 음식들은 그 자체로도 간에 부담을 줍니다. 여기에 술이 더해지면 간은 해독과 지방 처리라는 두 가지 큰 일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간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때 간 안에는 지방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지방간이라는 말 때문에 가볍게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살만 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술로 인한 지방간은 단순한 체중 문제와는 다릅니다. 간세포 안에 지방이 쌓이면서 세포 자체가 약해집니다. 지방간 상태에서는 간세포가 작은 자극에도 쉽게 손상됩니다. 여기에 술이 계속 들어오면 염증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고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무 문제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시점부터 간은 정상 구조를 잃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안심합니다. 간 수치가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술을 계속 마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 수치는 매우 둔감한 지표입니다. 간이 상당 부분 손상되어도 수치는 정상 범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알코올성 간질환은 더 그렇습니다. 간 수치가 올라갔다는 것은 이미 간이 상당히 지쳤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수치가 정상이라는 말은 아직 들키지 않았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술을 계속 마시고 있다면 간 내부에서는 이미 변화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피곤함이 오래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회복이 느리다고 느낍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습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간이 밤새 회복하지 못하고 독소 처리에 시달렸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흔한 패턴은 해장 습관입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국물 음식이나 해장술로 몸을 풀어야 한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간에 또 한 번의 부담을 주는 행동입니다. 이미 손상된 간에 다시 알코올이 들어오면 회복 과정은 완전히 중단됩니다. 이런 습관을 가진 분들일수록 본인은 술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간을 가장 혹사시키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간암 진단을 받은 뒤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말입니다. 간암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술을 마신 날 하나하나가 기억에 남지 않더라도 간에는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병으로 드러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이 임계점에 훨씬 빨리 도달합니다. 같은 양 같은 습관이라도 젊을 때보다 위험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예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 착각이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술은 사회적 문화이고 관계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끊기 어렵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간을 기준으로 술을 다시 바라볼 필요는 있습니다. 술을 마신 날과 쉬는 날의 간격을 어떻게 두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간은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주지 않으면 어떤 관리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간이 회복할 수 있는 기준을 모른 채 술을 마시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현상을 두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술이 약한 체질이다. 얼굴이 빨개지니까 조금만 마셔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얼굴이 빨개진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그 이유입니다. 얼굴이 빨개진다는 것은 단순한 체질 문제가 아니라 간이 이미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 몸에 들어오면 간에서는 해독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중 핵심은 알코올을 독성이 덜한 물질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필요한 효소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효소가 부족하면 알코올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독성 물질이 몸 안에 오래 남게 됩니다. 그 결과 혈관이 확장되고 얼굴이 빨개집니다. 즉, 얼굴이 빨개진다는 것은 술이 잘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술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간이 독을 빨리 처리하지 못하니까 혈액 속에 독성 물질이 오래 떠다니고 그 반응이 얼굴에 먼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술을 계속 마시면 간은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젊을 때는 이 반응이 비교적 가볍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얼굴이 잠깐 빨개졌다가 금방 가라앉고 다음 날이면 멀쩡해집니다. 하지만 중장년 이후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서 같은 반응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얼굴이 빨개지는 시간이 길어지고 술이 깬 뒤에도 피곤함이 오래 남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에 익숙해진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 신경 쓰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러려니 하게 됩니다. 원래 나는 이런 체질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간에서는 그 사이 손상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얼굴은 회복되지만 간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다음 수를 맞이합니다.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에게 더 위험한 점은 알코올의 독성 물질이 몸에 더 오래 머문다는 것입니다. 이 독성 물질은 간세포뿐 아니라 혈관, 뇌, 위장관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술을 마시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속이 불편해지거나 머리가 멍해지는 증상을 함께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역시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넘깁니다. 체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술을 줄이기보다는 안주를 바꾸거나 약을 함께 먹는 방식으로 버텨보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간의 부담은 그대로 쌓입니다. 얼굴이 빨개지는 체질을 가진 사람은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간 손상 속도가 더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술자리를 피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같은 패턴을 유지하면 간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특히 위험한 경우는 얼굴이 빨개지는데도 술이 센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얼굴이 빨개져도 계속 마실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간이 이미 과부하 상태에서도 억지로 버티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인다고 해서 속도 멀쩡한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얼굴이 빨개지는 반응이 점점 약해지는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술을 마시면 바로 얼굴이 빨개졌는데 요즘은 덜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술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간이 이미 손상되어 반응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몸의 경고 신호가 둔해졌다는 것은 손상이 꽤 진행되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얼굴로 경고를 보내던 몸이 이제는 그럴 힘조차 없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간 내부의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 현장에서 보면 간암이나 간경화 진단을 받은 분들 중 상당수가 과거에 얼굴이 잘 빨개졌던 체질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 의미를 몰랐고 누구도 심각하게 말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술이 약한 사람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술자리를 완전히 피할 수 없는 현실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얼굴이 빨개지는 체질이라면 적어도 기준은 달라져야 합니다. 술의 양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마시는 간격을 넓히고 회복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은 계속해서 무리한 상태로 버텨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얼굴이 빨개진다는 것은 몸이 아직 경고를 보낼 수 있는 상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기준을 바꾸면 간을 보호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컷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얼굴이 빨개지는 것은 체질 문제가 아니라 간이 보내는 구조적인 경고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다음 컷에서는 술과 음식이 함께 들어올 때 간에서 벌어지는 실제 상황 그리고 왜 특히 기름진 안주가 간을 더 빠르게 망가뜨리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이해했다면 다음 이야기는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술을 마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주를 함께 먹습니다. 빈속에 술을 마시면 안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구워 기름진 음식을 곁들입니다.
이 행동이 몸을 보호하는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선택은 오히려 부담을 배로 늘리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술과 음식이 동시에 들어오면 간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하나는 알코올 해독이고 다른 하나는 음식 처리입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 들어오면 지방 대사까지 함께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일은 모두 간이 담당하는 핵심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간은 극심한 과부하 상태에 놓집니다. 알코올이 들어오면 간은 모든 것을 멈축 해독부터 시작합니다. 음식 처리는 뒤로 밀리고 지방은 임시로 저장됩니다. 이 저장된 지방이 간세포 안에 쌓이기 시작하면 지방간이 됩니다. 술과 함께 기름진 음식을 먹는 습관은 이 과정을 빠르게 진행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패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주를 잘 먹으면 덜 취하고 덜 상한다. 하지만 덜 취하는 것과 덜 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술에 덜 취했다는 느낌은 뇌의 반응일 뿐 간의 상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주를 많이 먹으면 술을 더 오래 더 많이 마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간은 더 오래 혹사당합니다. 특히 삼겹살, 치킨, 전 같은 음식은 지방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 지방은 간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알코올이 들어오면 간은 우선순위를 알코올에 둡니다. 지방은 처리가 미뤄지고 간 안에 쌓입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간세포는 점점 지방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지방간은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술을 마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 내부에서는 이미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간세포 안에 지방이 쌓이면 세포의 기능은 떨어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손상됩니다. 이 상태에서 술이 계속 들어오면 염증 반응이 시작됩니다. 지방간에서 지방간염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부터는 간세포가 단순히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도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여전히 괜찮다고 느낍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이 과정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나이가 들면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밤에 술과 음식을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밤은 원래 간이 회복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술과 기름진 음식이 들어오면 간은 회복 대신 과중한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간은 밤새 쉬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함이 남아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잠을 설쳐서가 아니라 간이 밤새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날이 반복되면 간은 늘 지친 상태로 유지됩니다. 술과 음식이 함께 들어오는 습관은 혈당과 인슐린 변화에도 영향을 주어 간의 대사 부담을 더욱 키웁니다. 이렇게 쌓인 부담은 어느 날 갑자기 병으로 드러납니다. 지방간 진단을 받거나 더 나아가 간경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마실 때 안주도 잘 챙겨 먹었는데 왜 이러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습관이 문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외식과 술자리가 잦았던 분들일수록 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실 때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어떤 시간에 먹느냐입니다. 간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기준을 더 엄격하게 잡아야 합니다. 지금 이 컷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술과 음식이 함께 들어오면 간은 2배, 3배로 일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담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다음 컷에서는 이렇게 시작된 지방간이 왜 대부분 증상이 없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왜 너무 늦게까지 괜찮다고 착각하게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이해했다면 다음 내용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간 수치입니다. 수치가 정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안심하고 다시 예전처럼 술을 마시는 생활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위험한 착각이 있습니다. 간 수치는 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지표가 아닙니다. 간이 아직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에 가깝습니다. 간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특이한 장기입니다. 통증 신경이 거의 없어 웬만큼 망가져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간은 일부가 망가져도 남은 간세포들이 더 열심히 일합니다. 이것을 보상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덕분에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는 남은 세포를 혹사시키는 과정입니다. 술을 마시면 간은 가장 먼저 술을 처리해야 합니다. 음식 처리와 에너지 대사 등 모든 일을 뒤로 미룹니다. 간에게 술은 영양이 아니라 독이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해독 과정에서 더 강한 독성 물질이 만들어져 간세포를 반복해서 자극합니다. 간은 회복력이 좋지만 회복이 끝나기 전에 다시 술이 들어오면 상처는 아물지 못합니다. 이 상처가 쌓여 지방간이 생기고 간 내부 구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방간의 가장 무서운 점은 아무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염증이 반복되면 섬유화가 시작됩니다. 섬유화는 간이 딱딱해지는 과정, 즉 흉터가 생기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부터는 완전한 회복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도 간 수치는 정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 진행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간세포 수 자체가 줄어들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런데도 젊을 때 기준으로 술을 마시면 손상은 눈에 띄지 않게 빠르게 진행됩니다. 간경화 초기에도 뚜렷한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 더 피곤하고 속이 더부룩해질 뿐입니다. 이런 변화를 대부분 나이 탓으로 넘기지만 이때가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일 수 있습니다. 간은 횟수를 기억합니다. 회복하지 못한 시간을 기억합니다. 특히 밤에 마시는 술은 간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밤은 원래 몸이 회복을 준비하는 시간인데 이때 간이 독을 처리하느라 혹사당하면 회복은 더 늦어집니다. 이렇게 쌓인 손상은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납니다. 그래서 간암은 갑자기 생긴 병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년 동안의 선택이 만든 결과입니다. 술 마신 다음 날 아무렇지 않은 것은 회복이 아니라 버틴 결과일 뿐입니다. 간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술은 흔적을 남깁니다. 다음 컷에서는 술을 완전히 끊지 못해도 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현실적인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기준을 알면 당신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선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술이 간에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완전히 끊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람 관계도 있고 습관도 있고 이미 오래 마셔왔다. 이 생각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준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간은 술을 싫어하는 장기이지만 조건이 맞으면 회복할 수 있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이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전혀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공통된 착각은 며칠 쉬었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간은 하루 이틀 쉬었다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회복에 필요한 시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간이 회복하려면 연속된 충분한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마신다고 해도 간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확실히 확보하지 않으면 손상은 계속 누적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연속 음주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틀 연속, 사흘 연속 마시는 습관은 간에 치명적입니다. 연속으로 술이 들어오면 간은 회복할 틈이 없습니다.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다시 독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술 마시는 시간입니다. 밤늦은 술은 간에 가장 큰 부담을 줍니다. 밤은 원래 간이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정리하고 세포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술이 들어오면 간은 회복을 포기하고 독 처리에만 매달립니다. 이 습관이 반복되면 회복은 점점 밀리고 손상은 앞당겨집니다. 마시더라도 저녁 초반에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술의 종류보다 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도수가 낮은 술이라서 괜찮다. 와인은 몸에 좋다. 소주는 독하지만 맥주는 괜찮다. 이런 생각은 간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간은 도수가 낮다고 해서 독으로 인식하지 않는 장기가 아닙니다. 알코올은 형태가 어떻든 간에게는 동일한 부담입니다. 양보다 회복 시간을 주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네 번째 기준은 공복과 과식입니다. 빈속에 마시는 술이 안 좋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주를 많이 먹습니다. 하지만 과한 안주는 간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술 해독, 음식 처리, 지방 대사, 이 모든 일을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름진 안주와 술의 조합은 간을 혹사시키는 대표적인 패턴입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술 다음 날의 회복 관리입니다. 대부분 술 마신 다음 날 아무렇지 않으면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면 간이 가장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또 술을 마시면 손상은 더 깊어집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은 의도적으로 간을 쉬게 해야 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잠을 충분히 자야 합니다. 여섯 번째 기준은 검사에 대한 태도입니다. 검진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술 습관을 유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치는 결과가 아니라 지금까지 버틴 흔적일 뿐입니다. 특히 지방간이나 경미한 염증 소견이 있다면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기준을 바꾸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일곱 번째 기준은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누구는 술을 그렇게 마셔도 멀쩡하다. 누구는 나보다 더 마시는데 괜찮다. 이 비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간의 상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양이라도 결과는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간이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 개인의 한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기준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늦은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간은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 회복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기준을 바꾸면 달라집니다. 완전히 끊지 못하더라도 간을 존중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 이것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고 느끼는 분들이 사실은 가장 위험합니다. 먼저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술은 마시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에 남아 시간을 두고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선택은 몇 년 뒤 결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나중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오래 지켜줄 수 있는 선택,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백세메이트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백세메이트와 계속 함께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간을 망치는 음식 습관에 대해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